안녕하세요. 4월 공시법 모의고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철희 교수입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풀고 어떤 문제가 내가 잘 맞췄고 어떤 문제는 잘 못 맞췄는지 여러분 좀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이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입니다. 그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극상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극상 문제는 이제 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런 문제는 이제 버리라 이런 형태의 습관을 이제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극상 문제는 여러분 뭐 틀린 것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지 않는 문제에서 여러분이 점수를 딸라가고요. 그리고 공시법은 부동산 등기법하고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법 지적법이 나눠지죠. 그 중에서 12문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지적법이 조금 점수가 따기 수월하죠. 암기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지적법에서는 점수를 많이 따야 된다. 그래서 등기법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70점 이상 맞고 등기법은 50점 맞아서 60점 맞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오면 다 읽지 말고요. 그다음 지적법 이렇게 읽으라겠죠.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지적법상 지상경계 결정 기준으로서 틀린 것 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된다. 이렇게 5가지 이제 지상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서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암기사항을 조금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우선 이 고조차가 없는 높낮이 차가 없는 토지는 구조물의 중앙을 통해서 경계를 결정해서 이렇게 이제 고조, 무, 중 이렇게 우리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조차가 있는 토지들은 하단부를 통해서 높낮이 차가 있는 것은 경계를 결정해서 고하 이렇게 암기를 하죠. 그리고 도로, 국어 등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 절토된 부분이 때는 그 경사면에 이제 상단부다 해가지고 이제 절상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 구별 기준은 최대 만조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다 이렇게 만조 이렇게 하고요. 여기 조금 형광펜이 좀 크네요. 조그만 편으로. 그리고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제방이 표현할 때는 요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그래서 공유 바깥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고조차가 없는 토지는 중앙이다. 그래서 무중. 고조 높낮이 차가 있으면 하단부다. 해서 고하.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다. 해서 절상. 바다와 육지는 만조소에서 바다 만조. 공유 수면 매립지를 제방에 포함할 때는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해서 공유 바깥. 요거를 알으면 다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높낮이 차가 있죠, 그죠? 그럼 고조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조물이 어디죠? 그죠? 하단부죠. 지금 틀린 걸 찾으라니까. 이거 맞잖아요. 고하. 근데 2번에 보세요. 공유수면 매립지를 제방에 펴일 때는 안쪽 어깨 부분이었어요. 공유 바깥이에요. 그렇죠. 바깥쪽 어깨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이렇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3번은 도로 구등이 절토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상 그러죠, 그죠? 절토된 부분은 경사면의 상단부. 그리고 4번 토지가 바다에 접할 때는 최대 무슨 선이죠? 그렇죠, 만조선입니다. 평균 나오면 안 되고 최소 나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바다 만조 그렇고요. 5번에 연접되는 토지 높낮이 차가 없는 토지, 고조차가 없는 토지는 무중이죠. 그래서 구조물의 중앙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1번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암기사항 여러분 잘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토지 지적소 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조사 측량에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수립하는 계획이 있었죠, 그죠? 이게 이제 토지 이동이니까 무슨 현황 계획을 수립할까요? 그렇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자. 이제 계획 수립할 때 소관청이 수립하니까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죠. 시군구별로 수립하고 부두기 할 때만 읍면 동별로 수립한다. 여기까지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3번은 극상 문제라고 해서 우리 3번은 그냥 넘어가는 문제고요. 자, 4번 문제 가볼까요? 자, 우리 지적법상 지적도 축척인 거 물어봤죠. 우리 지적도 축척은 7개고 임야도 축척은 2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적도 축척을 제가 더블 생각하면 되죠. 500, 600 생각하고 더블 생각하면 되거든요. 500의 더블이 1000분의 1이죠. 600의 더블이 1200, 1200의 더블이 2400, 3000 있고요. 3000 더블이 뭐죠? 6000이죠. 이렇게 지적도 그릴 때는 7가지 축척만 쓰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 고르는 거죠. 2000분의 1은 없죠.
근데 2400분의 1은 있네요. 그죠? 그리고 3000분의 1도 있잖아요. 6000분의 1도 있죠. 근데 5000분의 1은 없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니은, 디귿, 니을입니다. 나중에 우리 이미하도 축적은 두 가지 뿐이죠. 3000하고 6000. 그죠?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미하도와 지족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축척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건 3000, 6000입니다. 5번 문제를 가볼게요. 지목. 우리 지목이 1순위잖아요. 지목.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를 할 때는 지적법은 지목 먼저 해야 됩니다. 대부분 두 문제를 많이 나오죠. 두 문제씩. 자, 지목입니다. 옳은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자, 일반 공중의 휴양 및 정서에 의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회법에서 나와 있는 공원만 뭐죠? 그렇지, 이게 공원이죠. 이게 맞네요. 나중에 그 도시공원법상 묘지 공원 있죠. 그건 뭘까요? 그렇죠, 묘지입니다. 묘지. 국회법에 나와 있는 공원만 공원이고. 2번 용수배 일정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이렇게 수로자가 나오면 작은 물길이죠. 그럼 그건 뭘까요? 그렇죠, 국어입니다. 국어. 하천은 큰 물길이니까 수로라는 표현이 없죠. 자연 유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3번은 종교용지 안에 있는 유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은 주지목에 포함되는 거죠. 이들은 사적지에서 제외돼. 이건 종교용지겠죠. 사적지가 아니고. 4번 물이 고있거나 상시적으로 저장된 댐, 저수, 호수, 연못 이런 토지와 여기까지는 뭐죠? 유지죠, 유지. 근데 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뭘까요? 그렇죠, 그건 답이죠.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그게 유지죠, 유지. 그렇게 재배냐 자생이냐에 따라서 다르지죠. 그래서 이건 답이고요. 5번에 온수약수 석유등 일정한 장소를 운송하는 송수관. 이건 광천제가 아니죠. 광천제는 석유등이 용출이 되죠. 용출. 이것들은 장천에 제외돼서 잡종지죠. 잡종지. 광천제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자, 우리 지적법상 지적도에 등록된 사항이 많죠, 그죠? 제가 이제 우리 지적도에 등록된 사항을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죠. 우리 경생도 거위, 전라도가 아니라 경생도에 가면 깨끗하는 우리 거위가 많이 있다. 그래서 경생도 거위 이렇게 암기하죠. 그래서 경계, 색인도, 도각선,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측량 기준점 위치와 건축물. 요거는 다른 지적 공부는 없고 도면에만 있죠. 지적도 힘에도. 근데 도면에 없는 게 있죠. 우리 도면에는 고소한 면이 없다. 고유 번호. 19자리인데 도면이 칸이 작아서 쓰지 못하고요. 뭐 소유자 성명 주소 역시 써놓을 수 없겠죠. 면적은 토지 대항에만 있으니까 임야 대항에만 있으니까 없죠. 고소면. 그러면 등록상에 모두 고른 거. 예. 아까 고유 번호 없었죠. 그죠? 근데 여기 색인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측량 기준점의 위치 나와 있네요. 측량 기준점 위치. 예. 또 건축물의 위치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이 부호 및 부호도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제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번호 부자가 산다고 했는데 그 부호 및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죠. 있죠. 경계점 좌표 부자가 살고 있죠. 신도시 땅이니까. 그래서 지적도에만 등록된 사항은 니은, 디귿, 니을입니다. 니은, 디귿, 니을. 예. 자, 우리 7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 지적법상 우리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있죠. 그죠? 그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돼 있네요. 우리 의결서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이 불법하면 의결을 받은 90일 내에 누구를 거쳐서 중앙에 갈까요? 시도지사일까요? 국토교통부일까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시도지사를 거쳐서 최초의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하고요. 그죠? 네. 2번 중앙지적위원회 관사는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 담당 국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죠. 국토교통부 소속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하죠. 그 다음에 3번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죠. 며칠 내? 그렇죠. 30일. 이게 맞네요. 30일.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방지역도 받으면 10일 내에 적부심사 청구인과 이해관계를 보는 게 아니죠. 며칠이죠?
그 7일이죠. 7일. 자, 그리고 5번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 회의 시장 사항권을 회의 며칠 전까지, 그죠? 5일 전까지 위원들한테 이런 회의한다고 서면으로 알려주게 돼 있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적부심사도 절차하고 위원회하고 가장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꼭 숙지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8번도 극상 문제니까 그냥 여러분이 넘어가 버리고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우리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있었죠, 그죠? 자, 이제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제가 이제 암기할 때요. 공유지연명부에 있는 것은 다 대지권 등록부 있죠. 그래서 공대에 가면 고소한 지분은 같이 있다고 그러죠. 고유번호하고 소유자와 소유자의 변동 날짜하고 소유권 지분은 같이 있죠. 근데 이제 공유지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 없는 게 있죠. 면목과 도면 번호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면적과 지목과 도면 번호 이런 것들은 공유지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대에 가면 고소한 지분은 같이 있는데 면목과 도면 번호가 없다 이렇게 암기하죠, 그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등록된 것이 이 고소한 지분이 공통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럼 도면 번호는 아예 등록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고유번호 이렇게 같이 있었잖아요. 소유자의 성명 같이 있고 소유자 있으면 소유자 변동 날짜 당연히 같이 있고요. 그리고 소유권 지분. 그럼 이렇게 4개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공대에 가면 고소한 지분은 같이 있지만 면목과 도면 번호가 없죠. 나중에 이 대지권 등록부는 이 공유지연명부의 고소한 지분에다가 플러스 3가지가 더 추가되죠. 아파트 땅이니까. 그죠? 건물의 명칭. 여러분 사는 아파트 건물의 명칭이 있고 전유 건물의 표시. 여러분 사는 호수죠, 호수. 그 다음에 501호가 아니고는 대지권의 비율이 있죠. 이 3가지가 이제 공유지연명부에다가 추가되니까 플러스 되는 게 대지권 등록부죠. 그래서 암기할 때 제가 건전한 대비 이렇게 등록되어 있다 그러죠. 고소한 지분에다가 플러스 건전한 대비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대지권 등록부고. 네. 자, 10번 문제 가볼게요. 자, 우리 축척변경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자,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에서 10인 맞죠? 구성되다. 위원회 몇 분 이상이 토지 소유자죠? 2분 이상입니다. 과반수가 아니라, 그죠? 2분 이상을 토지 소유자되고, 그리고 몇 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회 우척해죠? 5인이죠, 5인. 5인 미만이 아닙니다. 5인 이하일 때는 누구를 시키고 안 시키면 싸움 나니까 전원을 위원회 우척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자, 11번. 자,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 건물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 나중에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등록돼 있죠. 그러면 5가지가 등록돼 있죠. 그럼 이 토지 건물의 주요 내용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죠. 그죠? 보세요. 지적소관청이 이 토지 건물을 팔 때 건물의 표시와 구조 면적과 소유자 중요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2번에 보세요. 지적소관청이 부동산 등기법에 48조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 토지 건물에 전세권, 저당권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등록되고요. 근데 자,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3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에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을 부동산 종합공부를 지적소관청이 하죠. 여기까지 다 맞는 거고요. 4번 역시 지적소관청이 부동산 정보 영구히 보존하고 멸실 훼손 대비해서 이게 지금 2013년에 만들기 때문에 파일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죠. 우리 지적법상 복지 시스템이 나오면 2가지 기억합니다.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복지 시스템도 누가 하는 거죠? 이거는 지적소관청. 근데 정보 처리 시스템 파일로 된 거 있죠, 그죠?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된 지적공부의 복지 시스템은 누가 할까요? 그렇죠. 그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죠. 국교장.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이렇게 같은 복제가 나오는데 부동산 종합공부의 복제 시스템은 지적소관청, 정보처리 시스템의 복제 시스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근데 5번에 토지의 효율적인, 토지의 적성평가, 토지 적성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5번이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있죠. 이게 토지거래 허가지역인지 아닌지에서 허가를 받은지, 그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적성에 대한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12번 문제네요. 지적법에. 자, 우리 지적법상 토지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이 우리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우리 측량 의뢰하는데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 있죠. 소관청이 직접 하는 거. 제가 우리 암기할 때 그 재검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수행자는 재검하지 않는다. 지적 재주사 측량과 검사 측량은 소관청이 직접 하기 때문에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가 없죠. 그럼 이 재검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거죠. 그러면 기억에 검사 측량 있네요. 그죠? 니은에 재조사 있네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뭐 분할 측량이나 신규 등록 이런 측량은 전부 다 수행자한테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2개 정도 지금 지적법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이 아무래도 이제 등기법부터 조금 풀기가 여러분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암기사항만 조금 암기해 놓으면. 그리고 이제 등기법을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우리 13번은 역시 극상 문제라 여러분이 12번은 이제 1번이고요. 그쪽 넘어가고요. 자, 14번 문제 보세요. 우리 등기는 공동으로 가는 등기 있고 단독으로 하는 등기 있죠. 제가 지금 우리 공동으로 가서 신청한 등기들은 공동은 대개 계약일 때가 공동이고 유증은 계약이 아니지만 공동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 등기들은 계약이 아닌 것들은 대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법원이요. 우리 가등기는 공동으로 가는 게 원칙인데 한쪽이 안 가면 일방이 가등기 권리자가 두 가지 가지고 단독으로 가등기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가등기 무자 승낙서나 승낙서 안 해주면 임시 판결을 법원에 가서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가등기 무슨 명령이죠? 그래서 가처분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처분 명령 임시 판결이죠. 판결 받아서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니은 이게 단독이고요.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 수용은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어떻게 신청하죠? 단독이죠, 단독. 근데요, 수용이 무효가 됐다. 이거를 재결이 실효됐다고 그러죠, 실효, 그죠? 그럼 무효가 되면 그 이전 등기 된 거 그건 말소해야 되잖아요. 이 말소 등기는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이거는 공동으로 가서 신청을 하죠, 이건. 수용은 나중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수용이 무효돼서 재결이 실효돼서 수용이 실효돼서 그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공동으로 간다. 그리고 수용은 원시지대이고 국가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그 수용에서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말소하죠? 그렇죠, 직권 말소하죠. 근데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 대표 선수가 있죠. 제가 상역이 이렇게 암기하는데 상속과 지역권 이 두 가지는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되지 않죠. 그 수용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근데 수용이 무효돼서 그게 실효돼서 그 말소 등기는 공동이다. 그리고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들은 모든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다 직권 말소하는데 상속과 지역권 이거는 직권 말소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니을은 유증이죠, 유증. 유증은 아까 제가 포괄 특정할 것 없이 다 어떻게 가서 신청해요? 그렇죠, 공동으로 가서 신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독으로 가서 하는 것이 그 기억과 니읒이 단독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동 단독 등기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이 꼭 축지를 해 주시고요. 예. 자, 15번 문제 있죠? 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오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등기부에 권리자 의무자로 이름이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 4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꼭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암기할 때 읍면에 있는 민조태학교는 신청 적격이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읍면 리동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민법상 조합 안 되고 태 안 되고 학교 명의로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죠. 그럼 나머지는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법인 아닌 사단은 종중이죠. 여기 주의할 것이 종중명으로 대표자가 신청합니다. 이거를 종중이 사단이 아니라 대표자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대표자 개인 재산이 아니잖아요. 사단 재산이니까. 그리고 2번 등기 신청행위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지만 행위 능력까지는 밝힐 필요 없죠. 근데 3번 볼게요. 민법상 조합, 민조죠, 민조. 민법상 조합은 채무자로 표시해서 저당권 할 수가 없죠. 등기부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조합원들 전원명으로 합의 등기가 돼 있죠. 이게 틀려버렸네요. 근데 아까 읍면 리더 원칙적으로 없다 그랬죠, 그죠? 자, 외국인, 뭐 중국 사람들 얼마나 부동산 취득하잖아요. 그 외국인도 법령이나 조약에 제한이 없는 한 얼마든지 자기 명으로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암기사항에서 나중에 권리인 이렇게 당사자 적게 나오면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요 읍면에 있는 민조태학교는 신청 적격이 없다.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요. 자, 우리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 등기할 때 그 사단 재단이 권리자고 대표자가 권리자 아니고 그리고 사단명으로 대표자가 신청으로 가는 거지 대표자 명으로 대표자가 신청으로 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거 하나를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예, 자 16번 말소 등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그려보는 게 좋아요. 보세요.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되겠지만 을 명의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자 갑이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병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판결을 얻어서 등기로 갈 때 이런 거죠 여러분. 잠깐 줘볼게요. 지금 이렇게 갑에서 을 앞으로 돼 있다가 병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 갑이 을 명의가 무효지만 물 걸 먼저 말소시키는 게 아니라 병 거를 먼저 말소하죠. 판결 받아서. 그죠? 그럼 이 병의 등기를 말소를 판결을 받았을 때 자, 우리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등기 아닌 등기부 기록 보고 그 권리가 상실하는 사람이 의무자고 그 등기부상 권리를 새로 취득한 사람이 등기 권리자잖아요. 그럼 여기서 병 등기가 지금 사라진 상실하니까 병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의무자가 되고 주의할 것은요. 등기부상 새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을. 병이 사라지면 을이 새로 취득하는 거죠. 그럼 을이 뭐가 돼요? 그렇죠.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지 갑이 권리자 되는 게 아니죠. 갑은 을의 등기를 말소할 때 새로 그때에서 갑이 권리자 되죠. 근데 지금은 을의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먼저 병의 등기를 말소하기 때문에 등기부상 사라지는 병이 의무자고 등기부상 새로 권리를 취득한다는 을이 권리자지 갑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자, 니은 볼게요. 자,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갑의 채권자 병이 원인 무효 사행이므로 그 이전 등기를 말소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지금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왔죠. 근데 갑의 채권자 이게 원인 무효 이걸 말소시키잖아요. 그럼 말소되면 등기부상 사라지는 을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의무자가 되고 등기부상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갑이 뭘까요? 그렇죠. 권리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판결에 따른 권리자는 갑. 이 니은은 맞는 거네요. 그죠? 이게 등기부상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권리가 상실하면 손해보는 사람이니까 의무자고 새로 그 등기부상 취득한 사람은 그 이득을 보는 거라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디귿 보세요. 근저당권 이전된 후 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가서 말소 등기할 수 있죠. 이런 겁니다. 우리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가 근저당권이 이전되면 양도인은 사라지죠. 그럼 나중에 집주인이 누구한테 돈을 갚을까요? 그렇죠. 양수인한테 갚겠죠. 그럼 이 말소 등기할 때는 이 양수인과 집주인인 저당권 설정자가 같이 가서 공동으로 가서 말소 등기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16번에 옳은 것들은 그 니은과 디귿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우리
7번 문제는 역시 또 극상 문제니까 여러분이 넘어가 버리고요. 자, 18번 가볼게요.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이렇게 나와요. 자, 건물 전세권이 법정 경신 기억나시죠? 민법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법정 경신을 하죠. 법정 경신 때 경신된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 법정 경신은 법률의 규정에서 취득하는 거죠. 그걸 처분하려면 뭐 한다고 그러죠? 187조에서 등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권의 변경의 존속기간을 연장을 하는 변경 등기를 해야 되죠. 그게 여러분 4번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을 먼저 볼까요? 건물 전세권이 등기된 후 건물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된 무슨 경신? 그렇죠. 법정 경신 때 갑이 존속기간의 연장을 위한 뭘 해야? 그렇죠. 변경 등기를 해야만이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은행은 존속기간이 끝난지 알 수가 없죠. 변경 등기 안 해놓으면. 그 변경 등기 해야만이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 1번 지문하고 3번 지문은 4번 지문은 같은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예. 자, 2번은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대해서 건물로서 등기 능력이 인정돼서 소유권 보존기를 마친 경우 그 건물 일부 옥상에 대해서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 얼마 전세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로 인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될 때는 양도액을 꼭 적어야 되죠. 그죠? 이것도 맞고요. 자, 5번은 우리 전세권을 갑이 전전세 줄 때는요. 일부의 전세 줄 때는 꼭 일부일 때는 뭘 갖다 주죠? 그렇죠.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꼭 법정 경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연장의 변경 해야만이 전세권 이전이나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19번. 환매 등기입니다. 옳은 거 찾네요. 우리 환매 등기는 매도인이 제3자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환매권자가 돼야 되고 꼭 제3자를 환매권자를 할 수가 없죠. 그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 환매 등기할 때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라는 환매 등기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 환매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동시에 하게 돼 있죠. 동시에. 그래서 이 동시에 되는 이게 맞네요. 동시에 가지 않으면 환매 등기는 29조 2호에서 각하시키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근데 하나 주의할 거 있죠. 우리 신탁 등기 있죠. 신탁 등기는 역시 소유권 이기와 동시에 되는데 그럼 동시에 가지 않더라도 따로따로 서로 따로따로 나중에 제출하되 그거는 2호가 아니라 5호입니다. 5호. 신청 정보가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방식대로 적어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환매와 신탁은 둘 다 소유권 이기와 동시에 가는데 그걸 동시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환매는 2호에서 각하시키지만 신탁은 5호에서 각하시키죠. 2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3번. 환매가 돼 있다 하더라도 제3자가 사갈 수 있죠. 처분 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요. 그리고 환매는 4번은 매매 목적물을 사오는 거지 지분을 사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환매 등기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환매 기간 나온 것은 다 뭐죠? 임의적이죠. 임의적은 등기 원인은 계약이죠. 계약서에 있으면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하게 돼 있죠. 필요적은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근데 지금 환매 기간이 등기 원인에 그 사항이 정해 있으면 기록을 해야 되죠. 그죠? 네, 요즘 이제 환매 등기도 자주 시험에 등장하죠. 그래서 19번에 2번이 정답이고요. 예. 자, 우리 20번은 역시 극상 문제니까 넘어가 버리고요. 자, 21번 문제 가볼게요. 임차권 등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돼 있잖아요. 임차권 설정 등기가 맞춰준 후 임대차 계획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할 수 있죠. 그 전대는 임차인이 주는 거잖아요. 그 제가 이제 갑에서 갑은 소유자로부터 처음 도출되는 것은 주등기지만 소유자 이외이자 뭐 전세권자 저당권자 이제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건 소유자 이외이자로부터 도출되는 건 다 부기등기인데 임차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처음 오니까 주등기죠. 근데 임차권이 설정된 거 전대줄 때는 임차인이 주는 거니까 그거는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부기 등기 형식. 이거 맞죠. 그리고 니은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행해지면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죠? 예, 우리 임차권 명령 등기는 기간이 종료 후에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기간이 끝났는데 어떻게 그걸 기초로 이전해 줄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디귿은 미등기된 주택에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명령 등기 촉탁이 들어오면 등기관이 어떻게 해주죠? 그렇죠. 직권에 의해서 보전 등기 한 다음에 임차권 등기 해주죠. 예, 요것도 맞네요. 그럼 옳은 거 찾으니까 기역과 니은, 티귿, 예,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예. 자, 22번 문제 가볼게요. 공동저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우리 공동저당은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목적물에 대해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목적물이 저당이 잡히는 것을 우리가 공동저당이라 하죠. 옳은 거. 우리 공동저당 설정 등기할 때는 각 부동산에 대한 이 권리의 표시, 이것들이 공동담보라는 것을 우리가 신청서의 내용으로 등기 제공하게 돼 있죠. 두 가지가 공동담보라는 표시, 그죠? 이게 맞고요. 그리고 등기한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동시에 공동저당을 설정할 때는 해당 부동산 특히 끝부분에 이건 둘 다 공동담보다라는 뜻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디귿. 공동저당할 때 일방만 이렇게 경매에서 넘어가면 나중에 대위에 쓸 수 있죠. 그죠? 공동저당에 대위 신청할 때는 그 채권액이나 매각 부동산이나 그 선순위 변제받은 금액 이런 것들을 신청서 내용으로 돈과 그 부동산 같은 것은 기재하게 돼 있죠. 뭐 존속 기간 이런 것은 기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맞아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맞는 내용입니다. 예. 자, 24번도 우리 극상 문제, 이것도 역시 극상 문제가 있어서 등기법이 이제 극상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24번 문제 나오죠. 우리 등기법에 1순위가 우리 제가 가등기라고 했죠, 여러분. 가등기가 매년 시험이 나오고요. 2문제 이상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등기를 등기법을 공부할 때는 가등기가 1순위예요. 제가 이제 등기법 순위를 매겨주고 막 그러는데 2순위는 뭐 각하사유, 뭐 3순위는 부기등기, 우리 4순위는 소유권 보존등기, 그죠? 5순위는 단독신청, 6순위는 저당권, 그죠? 우리 7순위는 말소등기, 8순위 이런 것들은 이의신청. 이런 것들은 자주 나와서 제가 한 그런 거 8가지 정도를 꼭 여러분이 숙제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등기가 1순위입니다. 그래서 지적법의 1순위는 뭘까요? 지목입니다. 두 번째 1순위는 뭘까요? 축척 변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적공부의 등록상. 그것들은 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가등기 볼게요. 틀린 거.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되면 본등기가 물권 변동 효력은 가등기로 소급하지 않죠. 순위만 소급하지.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하죠. 소급하지 않죠. 이건 맞죠. 우리 가등기는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할 수 있죠. 해대조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정지조건부 지상권 설정 청구권을 보존 가등기 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3번을 좀 주의할까요?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양도됐다는 것은 가등기된 권리가 이전이 된 거죠. 근데 가등기된 권리가 이전되면 가등기의 부기등기로 넘어가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가등기상의 권리가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할 수도 있고, 이것도 맞고요. 우리 4번은요, 이 본등기에만 추정력 있지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죠. 가등기는 무슨 효력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순위를 보존하는 순위 보존적 효력밖에 없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근데 5번이 그럼 정답이 되겠네요. 자, 등기한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게 한 가등기에서 본등기한 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직권 말소되지 않죠. 우리가요, 우리 가등기에다가 나중에 본등기 할 때 직권으로 말소되는 등기가 있고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무슨 가등기에다가 본등기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좀 달라지죠. 그죠? 자, 우선 볼게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다가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행해지면 이 소유권을 침해하는 중간에 행해진 소유권 이전이나 전세권, 저당권, 이 소유권을 침해하니까 다 직권 말소하는데, 직권 말소지 않는 게 두 가지 있죠. 가등기 후 본등기 한 해 전에 있던 중간 처분 등기가 직권 말소니까 가등기보다 전에 있는 권리들은 직권 말소되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 임차권에서는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가 나오죠. 그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전입신고가 가등기보다 전에 있는 거죠. 그건 직권 말소하지 않고. 또 하나는 우리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죠. 이거는 그 본등기를 침해하는 게 아니죠. 그래 해당이라는 표현이죠.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제가요, 소유권을 주면 대부분 권리는 다 직권 말소하는데 전 해당은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저는 가등기보다 전에 행해진 등기와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직권 말소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소유권이니까, 소유권 가등기니까 이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직권 말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용의권 가등기 될 수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 그때 용의권을 본등기 되면 동일 범위의 용의권들만 그 용의권을 침해하니까 직권 말소하지, 전세 준 집 팔 수도 있고 저당 줄 수 이런 것들은 직권 말소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당권을 가등기했다가 저당권에 본등기 되더라도 저당 준 집 팔 수도 있고 전세 줄 수 있고 저당을 후순위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본등기가 되더라도 직권 말소되는 느낌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이 요즘 자주 등장합니다. 잘 숙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가등기 나올 때 이게 지금 소유권 가등기인지 용의권 가등기인지 저당권 가등기인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소유권 가등기했다가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되면 대부분 중간 처분 느낀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다 직권 말소한다. 근데 전 해당 이렇게 나오면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 저는 가등기보다 전에 행해진 것이고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여기 전에는 임차권에서는 대항할 수 있는 표현 쓴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용의권, 지상권 가등기했다가 지상권 보등기면 동일 범위의 용의권만 직권 말소하지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직권 말소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저당권 가등기했다가 저당권 본등기 되더라도 팔 수도 있고 전세도 있고 저당 줄 수 있기 때문에 직권 말소되는 중간 등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규정을 좀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등기법까지 해가지고 24문제를 풀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마 여러분이 그 지적법보다는 이 등기법이 조금 극상 문제도 좀 많고요. 지금 오늘 또 보니까 지적법은 2문제고 등기법은 4문제 이렇게 극상 문제인데, 극상 문제는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이 다른 문제를 대출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극상 문제는 얘가 그냥 맞췄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문제 점수를 산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4문제 맞췄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의고사는 단순히 모의고사입니다. 다만 내가 이 모의고사를 잘 치르는지 아닌지 그때 시간 내에 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부족하거나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조금 보충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점수를 연연하면 여러분 많이 힘듭니다. 우리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가 중요하죠? 그렇죠. 시험장 가는 게 10월 26일이 중요하죠. 찍은 것도 그 시험장 가서 찍어야 맞힌 거죠. 지금 찍어서 맞힌 것은 맞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내시고요. 제가 이제 우리 강의를 마치면 한마디씩 제가 이제 합니다. 마지막 여러분한테 힘내라고.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그래서 그 한마디 외치고 우리 모의고사 4월달 모의고사 강의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누구는 나는 어떻게 반드시 뭐한다? 합격한다. 고생들 많이 했어. 고맙습니다.